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모수진입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거래가 자취를 감추면서 단지 위치에 따른 시장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단지는요, 큰 변동 없이 매매가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재건축 투기 수요가 쏠렸던 단지는 몇 달 새 호가만 1억 원가량이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수 타이밍 후 엿보고 있는 대기 수요도 있는데요. 하락세를 틈타 매수 타이밍 후 엿보고 있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요,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싼값의 매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요,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신축 주택 매물과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 해결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도 그 조합원과 일반 분양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자, 서울시 광진구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진구 921 재건축입니다. 여기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7년 12월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주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짓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입주가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서울시 광진구 921 재건축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진 1구역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분양권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내자로 시작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서울 강북 광진구고요. 921 주택 재건축 조합입니다. 자, 여기도 내진 설계돼 있고요.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적용 안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대 차익이 났다면 양도세 별도로 다 남는다는 거죠. 조합원 같은 경우는요. 자, 59제곱미터 2016년 3월에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고요. 자, 일반 분양가가 얼마에 나왔냐면 5억 4천에 나왔어요. 5억 4천에. 여기에 옵션은 별도입니다. 자, 옵션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략이요. 그러면 4천만 원 옵션을 포함한다면 5억 8천이고요. 여기에 프리미엄을 5천 정도 붙인다면 6억 3천은 적어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해 본 거예요. 2016년 3월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일반 분양자는 저층을 배정을 받고요. 이때 당시에 10.6대 1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3월에 제가 6억 3천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예측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조합원들, 우리가 조합이죠. 조합이니까 조합원들은 입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4억 2천이 받았고요. 여기는 옵션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럼 옵션 포함된 금액이니 어떤 걸로 기준한다? 옵션을 포함한 일반 분양가 기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준을 따져보니까 5억 8천이 됐다면, 만약에 5억 8천이 됐다면 5억 8천과 5억 4억 2천, 예, 4억 2천 빼면 얼마 남았다? 예, 1억 6천이 시세차익이 발생이 될 거로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분양자가 프리미엄 5천을 붙인다면 6억 3천이 됐죠. 자, 그럼 6억 3천에서 4억 2천을 빼야겠죠. 6억 3천, 4억 2천. 그럼 얼마나 남는다? 2억 1천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놓던 거죠. 자, 조합원들은 2억 1천이 남았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는 5억 4천에 됐다면 과연 얼마나 남을 것인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자가 이익이 나면 더 많은 이익이 나겠죠. 자, 그러면 2017년 거래 완료가 된 걸 볼게요. 2월 15일 날 됐네요. 자, 여기 보면 59제곱미터죠. 이게 25평형입니다.
14층 중에 3층이에요. 14층 중에 3층. 저층이네요. 그 누굴까요? 조합원일까요? 일반 분양자일까요? 자, 일반 분양자죠. 자, 이때 5억 5,600이 됐죠. 5억 5,600. 자, 아까 일반 분양자 얼마 받았다고요? 예, 5억 4천이에요. 5억 4천. 그런데 2017년 1년이 지나서 5억 5,600이 된 겁니다. 거래가. 그러면 얼마 안 벌었죠? 5억 4천이 1,6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2018년이잖아요. 자, 2018년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게 또 있네요. 23층 중에 3층 8억이네요. 8억. 아까 얼마였죠? 아까 시청자 여러분. 자, 2017년 2월 15일에 거래된 게 17년 2월인데 14층 중에 3층이잖아요. 이때 5억 5,600이었어요. 만약에 이걸 샀다면 전 분양권 청약통장에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샀어요. 샀다면 얼마 벌었다? 지금요? 2018년도 5억 6천으로 본다면요. 지금 8억 2천이잖아요. 예, 이것도 로또래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일반 분양자는 5억 4천이라는 거예요. 5억 4천. 자, 5억 4천이라면 2억 8천 벌었죠. 그러니까 로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조합원이란 얘기죠. 조합원. 4억 3천. 거의 4억을 벌어갔네요. 4억. 근데 이게 입주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한다면 8억 5천. 9억까지는 가지 않겠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9억으로 간다면 얼마? 3억 6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거의 4억 5천 정도를 벌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축 아파트만 지금 날개짓 듯 가격이 상승한다. 자,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요. 내진 설계가 돼 있다. 내진 설계.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25평 아파트가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예전에 30평형이다. 왜? 베란다 확장이 지금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베란다 확장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30평대의 아파트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싸다. 일반 분양가가. 주변에 아파트가 7억이라면 일반 분양가는 5억 5천 또는 6억이 나옵니다. 1억이 더 싼데 새 아파트가. 그러면 청약통장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넣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규제를 해서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는 풀렸지만 폐지는 됐지만 규제를 해서 주변한테 아파트 시세보다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요인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네 번째까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번째. 자, 지금 신축 아파트는요,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 없다. 예. 경험 많은 사람은 있었다고 얘기했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어떤 아파트든 지상에 주차장 없습니다. 그럼 지상 주차장이 없다면 그 주차장이 어디로 갔냐?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자,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단가가 높아진 거예요. 건축비 자체가. 예전엔 지하로도 안 파요. 주공아파트 특히 지하 팠습니까? 지하 안 파요. 그 지하 안 파면 건축비가 엄청 다운이 됩니다. 근데 지하를 파다 보니 건축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쾌적한 거는요, 지상에 주차장이 없으니 전부 공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파트의 가치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더 올라간 겁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차량이 왔다 갔다 안 하니 교통사고 날 걱정이 있다 없다. 교통사고 날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또 주차장을 잘 안 내려주잖아요. 예, 주차장에서 뭐 딱지치기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간혹 있는 거죠. 간혹. 자, 대체적으로 지상에서 이제는 공원처럼 지금 그런 아파트의 고급 브랜드가 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상만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준비한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저희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7호선 상봉역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요, 대지 면적 16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44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 거실, 욕실 2개의 고급 주방 갖고 있습니다. 총 10층 중에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3억 3,5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로 하시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전세로 하시면 2억 8천만 원입니다. 대출은 2억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월세로 하시면 1억 1,500만 원, 전세로 하시면 5,500만 원입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 살펴봐야 되겠죠. 입지 여건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입지 여건은 지도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바로 상봉역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상봉역과 상봉터미널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리고 이 지역이요. 바로 철도가 지나가죠. 경의중앙선. 예,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호선이 또 지나가죠. 1호선. 또 1호선 지나가 경춘선도 여기로 또 지나갑니다. 바로 청량리역하고요. 청량리역 다음에 우리는 회기역, 그 다음에 상봉역에 있는데, 남북 경협에 의해서 추후에 우리가 철도가 대호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강북의 거점 도시가 바로 서울역, 그 다음에 청량리역이죠. 그 다음에 어디다? 상봉역입니다. 이제 이 상봉역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요, 국제 도시가 탄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낮은 선봉, 러시아로 가는 무역상들이 주로 이 상봉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거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 지역 또한 배산임수예요. 배산임수. 자, 배산임수. 제가 왜 배산임수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용마산 있죠. 아차산과 용마산 쭉 있습니다. 산입니다. 산맥. 위성으로 한번 볼까요? 위성으로. 자, 위성으로 볼게요. 산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위성으로 보면. 자, 산입니다. 예, 산이고 이 앞쪽이 중랑천이에요. 배산 임수 자청령 500호에 가지고 있는 명당 중에 명당인데, 그동안에 여기가 저평가가 됐던 겁니다. 이제 철도 시대가,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철도 시대가 열린다면 이 지역은요, 앞으로 예, 어떻다? 예, 상당하게 좋은 거점 도시가 되는데, 국제 도시로 또 탄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살펴보고 갈 텐데요.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본 지역은요, 7호선,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경춘선, KTX 해가지고요,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예, 상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2분 거리요. 자, 이 지역은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선포가 됐죠.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뭐 바로 상봉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또 상봉역이 상업 거점 지역으로 서울시가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일본의 노봉기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봉 7 재정비 또 촉진지구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수요가 또 많이 탄생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집값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자, 주거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역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상업지역이 되면 지대지 토지 가격이 5배에서 10배까지 폭등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순환도로 신내 IC에도 가깝고요. 또 동부간선도로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추후에 예,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바로 서울의 상봉이 동해선의 거점 도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 관련돼서 설명해 주세요.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면요. 바로 서울하고 강릉에 KTX가 개통했죠. 예, KTX 뭡니까? 예, TGV, 떼제비죠. 우리가 유럽에 다니는 열차가 300km 다니는 게 떼제비예요. 우리가 KTX를 그 떼제비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봉에서 갔을 때 강릉을 거쳐서 원산을 거쳐서 낮은 산봉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해서 유럽을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첫 출발역이 바로 청량리와 상봉역이라는 얘기죠. 그런 도시고요. 자,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또 선포돼 있어 이주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주택가격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예, 오르죠, 당연히. 자, 여기에 상봉터미널 개발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예, 롯봉기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 주택을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야 10층짜리 중에 뭐 10층짜리 하든 6층을 하든 9층을 하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역 상업 거점 지역으로 탄생됩니다. 상업 거점 지역에 내가 하나의 주택을 사는 거예요. 상업 지역에 지금은 주거 지역이지만서도 그렇게 했을 때 미리 가치를 투자를 한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추후에 만약에 10층짜리가 또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면 50층, 60층짜리 된다면 그 효과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청량리, 상봉역 등 철도 교통 관련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매물들의 장점, 매물 소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요 10층입니다. 자, 10층이고 1층은 이렇게 상점이 있어요. 상점이 있고 여기 1층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별도의 주차 타워를 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천 사건 아시잖아요. 1층에 주차장을 두면 누군가 와서 차량에다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하면 이 불쏘시개 역할이 되거든요. 아궁이 아시잖아요. 아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1층 그냥 매점으로 두고 주차장을 놓지 말고 별도로, 예. 그러면 주차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차량이 만약에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불이 같이 번질 염려는 없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1층이 아니라니요. 분량이에요. 10층이에요. 10층이요. 자, 그리고 1주차 다 됩니다. 1주택 1주차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요. 그리고 선점하는 거예요. 1층부터 또는 10층까지 있으니까 내가 좋은 층, 좋은 향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점하셔야 추후에 가격도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빨리 선점하는 거죠. 더 많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도 많이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에 대한 가격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은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아파트로 보면 25평형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이 지역에 방 3개, 화장실 2개 별로 없습니다. 신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매매 금액 3억 3,500에 나왔고요. 보시면 월세, 보증금 2천에 1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출은 한 2억 정도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1억 1,500이고요. 월세를 봤을 때요. 전세는 2억 8천 정도가 됩니다. 실투자액은 5,500만 원. 첫 번째 매물은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네, 매매가는 5억 원이고요. 이주비는 무이자로 9천만 원입니다. 대출액은 2억 1천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원입니다. 아파트 이제 분양 평수는요 23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신정 뉴타운의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네, 대표님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보죠. 네, 입지 여건은 제가 지도상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자, 양천구에 좀 안 좋은 호재가 있죠.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돼서 재건축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신축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게 전무하다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를 질 수가 없어요, 아예. 예. 그러면 양천구와 목동에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용산에서 엊그저께 4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괜히 불안해요, 지금. 난 어떡하지? 지금 지진 나면 혹시 내 아파트 무너지면.
예, 그러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 이쪽으로 지금 서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예, 바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있죠. 지금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예, 허가가 났어요. 다 여기.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 오겠죠. 이주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더 폭등하겠죠. 지금도 올라가는데 앞으로 재건축만 됐다면 더 폭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눈을 말씀드려요. 선점하시라고. 선점하라고요. 예전에 제가 내 경제 TV 나와서 이 지역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한 2년 전에. 2년 전에 소개했을 때 1억 5천이었어요. 예, 2년 전에. 지금 얼마라고요? 5억 1억이요. 5억이요. 자, 그런데 이게 멈춰 있다, 안 멈춰 있다. 안 멈춰 있습니다. 10억까지 갈 겁니다. 나머지 5억 시청자 여러분이 벌어 가십시오. 그걸 바로 정밀, 그러니까 핀셋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정 뉴타운 주변에는 어떤 개발호재가 있을까요? 개발호재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 또 철도가 있어요. 제가 괜히 이 지하철하고 철도하고 저하고는 예, 항상 이 연관이 되네요. 제가 예전에요, 부산에 살았거든요. 예, 경상남도 기장이라는 데 살았는데 제가 철도길 옆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예전에 뭐 못으로 이렇게 못으로 겨울철에 보면 썰매 타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뭐 다 이렇게 제작해서 나오는데 썰매 하려면 지팡이가 있어요. 예, 꼬챙이 그거를 못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뾰족하게 해서 또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난감을 칼 같이 이렇게 만드는 기차입니다. 기차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 바로 여기에 목동 경정철이 있습니다. 이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정이. 자, 예정이 돼 있다는 것은 계획은 돼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변이 바로 신정 뉴타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정 뉴타운을 비켜간 게 아니라 예, 계획은요. 인구가 많이 집중될 지역에 교통의 인프라를 좋게끔 되는데 그래야 표가 많이 나오니까 바로 신정 뉴타운은 붙었다는 거예요. 초초초 역세권이에요. 걸어서 30초예요. 30초. 예. 근데 이게 예, 지하로 간다면요. 지하로 가는 겁니다. 지상이 아니라. 바로 경전철 됐을 때 추후에 예, 여기가 어떻다? 예, 남북 경협하는 또 하나의 교두보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월드컵 대교, 예, 2019년에 지금 개통 예정이잖아요. 가보세요. 월드컵 대교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에 있는 방송국과 양천구에 있는 방송국 있죠. 예, 그 다음에 상암에, 마포구, 상암에 있는 이 방송국들이 유기적으로 되면서 예, 바로 양천구와 마포와 용산이 삼각벨트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등포까지 사각벨트죠.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영서 지하, 예, 공원 조성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공원이 많다면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서부간선도 또 지하 어마어마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서부 트럭 터미널 또 개발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11만 평이에요.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 복합 쇼핑센터 탄생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목동 신정동이 재건축이 된다면 2만 7천 세대가 대이동을 합니다. 대이동했을 때의 주택가격 지금 신축 아파트입니다. 다른 아파트 가면 불안하잖아요. 내진 설계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내진 설계 있는 아파트 너도 나도 다 오겠죠. 2만 7천 명이 온다면 이제 3평 10억 안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홍콩처럼 됩니다. 보세요. 깜짝 놀랄 일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변모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6,629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할 데가 없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주했을 때 엄청난 호재가 있을 것이다. 자, 23평 아파트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고요. 관리처분 인가 벌써 됐고요. H건설사가 3,000세대급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고요. 2010년 6월에 일반 분양이 이미 끝났고요.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입주입니다. 목동 재건축의 최대 수혜지고요. 지금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들의 장점, 어떤 매물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제가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자,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정말
개낭 걸린 공원이 있어서 산하고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도 공원이에요. 그 옆에도 공원이야. 산이야.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지역, 새소리 들리죠. 물소리 들리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매실도 많이 심었더라고요. 매실. 예, 과실수도 많아요. 그 산에. 예, 막 매실 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런 지역입니다. 한번 조감도 보세요. 넋실하죠. 지상에 주차장 없어요. 다. 시내가다 흘러가요. 인공 시내가 조성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산이 있죠. 이게 붙었어요. 단지가. 그 중간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직주 근접. 여기다 또 직장인들 많죠.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제곱미터 일반 분양가 4억 3천에 됐고요. 자, 주변 시세 현재 8억 근접해 있고요. 자, 입주 시 예상 시세는 8억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간략한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아파트 분양권이고요. 매매 금액 5억 원입니다. 이주비 9천만 원 받았고요. 무이자로요. 자, 대출은 2억 1천을 이미 받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액은 2억입니다. 자, 23평형 아파트 23평 확정이고요. 노얄등, 노얄층, 남양이다. 정남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문자로는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